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황세훈입니다. 제가 방금 그 소개해 주신 제목에 대한 소개를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기후변화 영향 평가, 그다음에 취약성 평가,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공사에서 고민해온 부분에 참여하면서 취약성 평가를 평가라는 부분을 한동안 장기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도 드는 생각이 취약성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게 도대체 뭐길래? 하면 뭐?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밤에 좀 어두고도 할 때 제가 감성이 굉장히 충만할 때 만든 자료를 제목도 보면은 제가 무슨 평가의 육하 원칙을 정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취약성 평가가 뭔지, 기존에 나와 취약성 평가라는 개념이 정립된 시절부터 나온 문헌들도 좀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공유해보자라는 식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찾은 자료들, 그리고 기존에 저희 뭐 환경부도 그렇고 KI도 그렇고 그 주간에서 많이 취약성 평가 툴도 개발한 여기 그 어세스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랑 정리는 돼 있지만 우리가 취약성 평가라는 거를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한번 살펴보고 정립하자. 그리고 취약성 평가에 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좀 준비해 본 내용입니다. 뭐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 감성이 충만할 때 만든 자료라서 다음날 깨고 보면은 좀 이렇게 닭살 돋는 뭐 그런 어떤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약성 평가는 사실은 적응대책 수립 절차를 뭐 간단하게 앞서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적응대책이 수립되죠. 지금 현재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적응대책이 수립이 끝나는 게 아니고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세부 시행 계획까지 수립하는 게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전체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구 단위까지 세부 시행 계획, 지역 단위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가 이제 법정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체계는 잘 돼 있고 이런 식으로 3차 계획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하고 세부 시행 계획까지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탑다운 발음법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국가 주관으로 한번 탑다운이라고 한다면 이 적응 대책이 실제로 많은 적응 대책이 수립되고 여기에 실제로 현무이나 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실제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액션이 취해지고 있냐, 그것은 좀 회의적이다. 그럼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발음은 실제 지역에서 취약한 부분은 뭔가, 실제 지역에서 느끼는 기후변화 영향은 뭔가, 라는 것을 이제 실태조사라는 개념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바탕으로 영향평가를 해보고 다시 취약성 평가까지 하는, 그리고 그 결과가 매치가 되는지를 보는 과정이 중요한데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지금 이제 농촌 분야로 내려왔죠. 환경부에서는 아까 환경부에서 농업관리라는 한 부문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개괄적입니다. 그래서 뭐 농경지 토양유지라든지 생산, 농산물 생산이라고 그러면 변화 4가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농업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취약성 평가를 위해서 쓰이는 자료 개수가 10개에서 20개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감도, 유노출, 적응 능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자료 목록을 가지고 평가하는 취약성 평가. 개괄적으로 지자체에서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뭔가 사업을 계획하라고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나 어떤 농업수자원, 농어촌 용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페시픽한 부문에 있어서 기후변화 취약품, 기후변화 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는 없다. 그래서 부문별로 세부적으로 그런 취약성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항목론도 개발되고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부분에는 임업 분야를 산림청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용수와 농업생산 기반 시설 공사가 맡고 있고, 그 외에 농어농촌 부분을 농지청이 맡아가지고 지금 실태조사 계획이 수립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취약성 평가, 영양 취약성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농어농촌 부분 통합 취약성 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지금
어제 수행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죠. 그래서 이 취약성 평가라는 것은 결국 이게 기후변화 적응 대책, 기후변화를 위한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취약해지는 부문이나 누가 취약한지를 알아야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할 텐데 그 부분에 정보를 주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말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지구 입장에서 우주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코로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바이러스긴 한데 지구 입장에서는 우리 인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병이 기후변화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취약성 평가고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코로나와 굉장히 비슷한 기후변화와 코로나는 맥락을 같이 하는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성찰도 하죠. 코로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사람이 코로나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반성적인 성찰까지 이루어졌는데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성찰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지금 급박하게 백신 개발을 위해서 투입이 되고 백신 개발한 업체는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1, 2년 만에 엄청난 영향을 겪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죠. 월세에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월세의 주가가 3배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이 기후변화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특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왓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저희가 그 수행한 취약성 평가하고 그 영양 취약성 평가하고 실태조사 대수립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는데 취약성 평가가 뭐냐 하는 얘기가 사실은 취약성 평가의 개념들은 앞서서도 소개가 있었지만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기후변동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에 대한 대처하고 적응력에 따른 노출 관계 이행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환경 요소에 결정되는 일련의 조건 혹은 과정 어떤 노출 단위가 불안 상태나 스트레스에 의한 노출에 기인한 피해에 민감한 정도 노출 단위 대처, 회복 또는 근본적인 적응 정도 또는 적응 정도에 의해서 적응할 수 없는 대처할 수 없는 정도라고 취약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데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되게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취약성이라는 게 이렇게 논의가 된 시점에 시작 시점에서는 사회인문학적인 그런 고찰들도 있었고 그래서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 취약성이라는 것이 스타팅 포인트로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의 분석을 위한 스타팅 포인트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영향 그리고 우리의 적응 능력까지 고려한 어떤 취약성 그래서 엔딩 포인트로도 개념을 잡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개념적으로는 스타팅 포인트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고 방법론적으로는 엔드 포인트의 취약성 개념을 쓰고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발견을 했어요. 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취약하다는 수준은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과정이 일어난 이후에 자녀 영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영향 우리가 적응하더라도 받아야 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취약성이 높으면 우리가 적응을 더 잘해서 그 영향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취약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의 취약성 개념은 저희 나름대로 또 농업 농촌 부문이고 농어촌 용수의 미수, 지수, 뭐 수질 이런 부문에 대한 취약성이 따로 평가되고 그 취약성 평가하는 어떤 부문 자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의 이 취약성 지수라고 나타내지는 결과로 비출되는 그 숫자의 의미를 취약성의 정의로 개념으로 저희는 또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성 평가는 그 목적과 개념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지고 정의도 달라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읽으니까 취약성 평가는 누가 하니까 취약성 평가는 나도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관리 주체나 지자체가 하는 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역할은 정부대책을 시행하는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대책을 이행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취약성 평가를 시행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제공해주는 툴에 의존하고 있고 취약성 평가 결과를 뭐 적용하고 안 하고 이전에 지자체 단위에서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베스트앱에는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 단위의 어떤 자료들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취약성 평가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배워가지고 지자체 단위에서의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발음업 방식이 필요하다. 뭐냐면은 이제 지역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이해관계자라든지 실무 담당자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촉구해가지고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언제 하는 거냐? 이 기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취약성 평가는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의 문제를 조금 정립을 좀 해봤습니다. 실태조사와 역량평가 그리고 취약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그 기간이 이제 과거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기후변화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근데 단 과거 자료 기간하고 아까 그 이탈리아의 그 물의 장기 그 모습 말을 해주셨는데 베니스는 원래 물의 도시였죠. 근데 물이 좀 더 많이 잠긴 그 여전히 물의 도시입니다. 근데 물이 좀 더 베니스에 많이 들어간 것이 기후변화 때문이냐 라는 어떤 개연성은 설명하기는 좋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단기간의 실태조사 10년, 30년 이런 실태조사 기간의 자료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실태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영향평가는 실제로 과거 기간도 가능하고 미래 기간도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기간은 일단은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물론 그 모델링 모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결국은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미래 기간은 그 전망 결과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취약성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기간의 자료조사 기반으로 조사된 자료 기반으로 평가 체계가 구축되고 미래 기간의 전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취약성 평가의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의미하긴 하지만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기후변화 취약성 실태 조사를 하는데 기후변화 실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미비하다든지 해서 실태 조사 자료 항목에서 빼는 거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위한 전략으로는 옳지 않다. 자료가 없다는 것 자체도 취약성을 올리는 그러니까 취약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취약성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의 자료 항목들 아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고민해온 것도 있지만 더 고민을 해가지고 항목들이 계속 더 보완이 되고 그런 이 실태조사, 기후변화 실태조사와 영양 취약성 평가 이 법정 사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요 계기를 공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자료, 의미 있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기반으로 삼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느냐? 관심 분야의 적합한 시공간 단위, 레졸루션 이런 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는 주체가 관리하는 구역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약성이 궁금한 지역이 전 세계 지역이든 전 세계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케이스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 그 농구학회에서 기후변화 취약성 농어촌 용수와 농수사 기반 시설 용수구역 단위로 남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베스트앱에서는 실제로 지자체의 지원 툴이기 때문에 지자체, 구 내에 또는 시 내에 이동 단위까지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관리 주체로서 관리하는 전체 도메인을 상대로 그 내부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상대적인 취약 지역 또는 상대적인 취약 부문 그다음 취약 기간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법론입니다. 다양하게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양하다고 하기도 뭐합니다. 조금씩 다른 방법론인데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하향식 방법론, 상향식 방법론 사실은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 상향식 방법론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취약성 평가를 위해서. 하향식 방법론은 영양 평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지구 기후 모델링 결과를 통해 가지고 미래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들을 조합해서 우리의 민감도, 그러니까 모델링이 되겠죠.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입력을 해서 기후나 영향은 평가가 가능하지만 상향식의 취약성 평가 툴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기간의 시나리오를 접목하는 것을 우리가 절충식이라고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쓴다고 표현은 하고 있는데 적절한 구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동일한 형태로 쓰는데 이해를 하자면 동일하게 전체적인 개념은 기후 노출 그리고 민감도, 우리 사회 반응 정도, 지역적인 반응 정도의 차이, 그 다음에 적응 능력, 우리가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있느냐를 고려해서 결국은 취약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론에 대해서 논의는 많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정립된 방법은 이런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뭔지 찾아내고 없으면은 지금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과학적으로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취약성 평가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응 대책, 기후변화를 위한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해서 활용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잘 안 되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세부 시행 계획에서도 수립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기존의 민원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액션이 아니었다라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인 우리 그 방제 사이클이거든요. 이펙트가 있고 반부라고 회복을 해가지고 완화 상태로 삼아가지고 다시 평시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이벤트 베이스의 사이클이 기후변화 개념에서는 기후변화도 기상체, 이 기후변화 영향이라고 보는 건데 그 각각이 이벤트 베이스라면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리스크 베이스의 어떤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단이 필요하고 예측하는 진단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약성 평가가 최대한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실무 담당자, 뭐 환경부 담당자는 당연하죠. 지자체 담당자도 그렇고 이 공사에 계신 분들도 이 취약성 평가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후변화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가 갖추어져야지 이 취약성 평가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언을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감성이 충만할 때 떠오르는 제언인데 일반적입니다. 가버넌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까 탑다운 방식으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지금은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취약한 지역의 취약성 평가 결과 취약하다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개념이 아까 스타팅 포인트냐 엔딩 포인트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성 평가 결과가 취약하다 나온다는 게 지금 현재 가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것이 가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사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라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은 쉽지만 어려운 가버넌스,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하고 취약성 평가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례 한 가지 넣었는데 이게 2010년에 어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관계자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 기후변화 전문가들, 저도 참석했던 그런 포럼인데 이게 10년 전에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 학회에도 우리 농공학회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이런 식으로 거버넌스 필요하다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며칠 전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유지되고 사이트는 업데이트 돼가지고 유지가 되고 이런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그리고 교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도를 높여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적응대책 수립할 수 있고 저희도 취약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업과 통합이죠. 아까 어스에서 이번에 통합 시스템 구축하신다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베스트앱도 개발하셨죠.
맞나요?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주관에서 남에서 이제 부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막 했으면 됐어요. 그래서 틀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태조사 틀이 지금 청마다 다르게 예,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농업 농촌의 취약성 평가 결과들을 다시 취합한 취약성 평가 결과들을 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통합과 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뭐 공사에서 이미 고민한 바 있는 이런 그림들도 넣었는데 이런 아주 복잡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다. 아까 법원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제언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는데 써보니까 객기더라고요. 예, 지금 제 발표 준비한 것도 약간 객기가 섞여 있었는데 제대로 된 기후변화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객기를 좀 부릴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